이번에는 약간 좀 오래 걸릴 수 있으므로 아까 문제들과 다르게 시간이 소요될 수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지금 새벽 5시 50분인데 졸려가지고 바로 빠르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 평균 해수면에 그 해면 기압을 알려줬어요. 그쵸? 그래가지고 전 여기서 어떤 것을 했냐면요. 평균 해면 기압을 알려줬으니 이제 어디가 어딘지 파악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여기는 기압이 낮기 때문에 여기는 상승 기류가 있을 것이고요. 여기 높기 때문에 이게 하강 기류, 그리고 여기는 상대적으로 상승 기류, 상대적으로 하강 기류, 상대적으로 상승 기류 이렇게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얘네들을 색깔을 다르게 해볼게요. 색깔을 다르게 해가지고 다 연결있잖아요. 검은색으로 해드릴게요. 제가. 갈색 좋다. 그러면 아이고야. 이런 식으로 이어서 그리면요. 아이고야. 이런 식으로 이어서 그리면요. 어떤 게 나오면요. 이제 대기 대순환이 나와요. 이게 당연한 얘기긴 한데요. 대기 대순환이 나오는 게 당연하고요. 이렇게. 얘는 상승기류니까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대충 보면요. 색깔을 또 바꿔야 되겠네요. 색깔을 또 바꿔가지고 파란색 선택한 애들 있잖아요. 파란색. 얘네들은 이제 그 헤들리 순환이에요. 헤들리를 써놓을게요. 그리고 나머지 두 개는 색깔 바꿔가지고 핑크색. 나머지 얘는 페렐 순환이에요. 페렐 순환. 그쵸? 이걸 보면요. 다시 초록색으로 바꿔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된 거냐면 A의 영역이 어디예요? A 영역이 여기죠. 근데 여기를 보면 얘는 페렐 순환에 의해서 편서풍이 일어나는 곳이에요. 편서풍이 일어나는 곳이기 때문에 얘는 간접 순환이 맞죠. 편서풍은 열적 순환이 아니라 간접 순환입니다. 그래가지고 A는 맞고요. B가 여기에요. B가 여기거든요. 여기는 아직도 편서풍이 부는데요. 그래가지고 남극 순환율은 당연히 편서풍에 의해서 형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맞는데요. 마지막으로 C 부분 보면 여기인데요. 여기는 대기 대순환에 의해서 표층 해수가 발산하냐 이걸 물어보거든요. 죄송합니다. 제가 그럼 바로 이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얘가 어떻게 그려지냐면요. 해가지고 좀 정묘하게 그려볼게요. 절묘하게 그려볼게요. 만약에 저희는 남반구만 그리면 되잖아요. 그래서 일단 그리고 대기 대순환 하는 걸 보면요. 저기압에 상승하고, 그쵸? 그리고 이렇게 되고, 하강, 다시 들어오고 하나 헤들리 순환이죠. 그리고 이쪽이 이렇게 상승하면 페렐 순환. 얘는 한 전선인데 이렇게 형성되잖아요. 그럼 얘는 이렇게 형성되고요. 반대편에 똑같이 이렇게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고 얘는 이렇게, 그리고 얘는 하강 기류하고 이렇게 상승 기류. 얘는 좀 헤들리, 그쵸? 얘는 그러면 하강, 얘는 상승, 상승. 그러면 이렇게 되는. 이렇게 돌고. 그쵸? 근데 저희는 아까 기억하셨다시피 얘기해요. 그러면 페렐 순환과 극순환 사이잖아요. 이 부분 말하는 거네요. 그럼 이 바다를 보면요. 네? 한쪽은 무역풍이 불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한쪽은 극동풍이 불고 있을 거예요. 그쵸? 근데 그러면 이걸 하나씩 그려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바람 방에 다 그려볼게요. 근데 얘는 똑같이 이런 식으로 불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면 편서풍이 부는 남반구 지방하고 무역풍이 부는 극동풍 지방에서 이런 바람이 부는데요. 아까 문제에서 뭐라 했죠? 대기 대선에서 표층 해수가 아이고야 표층 해수가 발산하느냐 물어봤어요. 발산하느냐. 이걸 확인하면요. 남반구에서는요 에크반 순이 어느 쪽에 일어나?
그 오른쪽이 아니라 북반구는 오른쪽이고 남부구는 왼쪽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발산이 일어나면요, 해수는 발산이 일어나는 게 맞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디귿도 맞는 선지가 되므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12번 문제를 풀어보자면요, 얘는 그 정답률이 그렇게 낮진 않거든요. 제 정답률을 확인해 보자면 정답률 자체는 이제 중 62%짜리 중 문제인데요. 얘를 왜 갖고 왔냐? 얘는 약간 그래프가 약간 생소해가지고 제가 갖고 왔거든요. 근데 딱히 어려울 건 없는데 그래도 끼워 넣으면 나쁘지 않을 것 같아가지고요. 여기서 둘 중에서 하나가 온난전선이고 한대전선이라거든요. 근데 온난전선의 특징상 전선이 지나가면 온도가 따뜻해지잖아요. 그래가지고 여기 이걸 좀 빽빽히 모여있는 곳을 전선이라고 하면요, 이 구간이 지나가면 온도가 갑자기 높아지잖아요. 그래가지고 얘를 온난전선이라고 저는 파악을 했거든요. 온난전선. 온난전선이라고 파악을 했고요.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는 빽빽히 모여진 데에서 지나가면 얘는 이제 한대전선이 온도가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한대전선인데 전선이라고 파악을 했는데요. 그 한이라고 파악을 했어요. 에이, 아이, 이해해 주세요. 한이라고 파악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쉽게 풀 수 있었거든요. 근데 정확하게 이 개형 같은 게 어디서 나오냐면 이걸 또 그려드릴게요. 제가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요. 색깔을 좀 바꾸자면 빨간색 온난전선이 앞쪽 전선에 이런 식으로 있으면 얘네들은 동글동글하게 이렇게 있잖아요. 그리고 파란색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있어가지고 까칠하게. 그럼 얘가 중심에서 여기 중간이 이제 저기압 중심이 되는 거잖아요. 얘가 저기압 중심이 되는 거예요. 상승 기류를 이렇게 보면서 얘는 그럼 편서풍을 타고 이쪽으로 움직이겠죠? 편서풍을 타고. 근데 이 그림 잘 보세요. 얘가 이렇게 휘어져 있고 온난전선 이렇게 휘어져 있는데요. 온난전선 똑같이 이렇게 휘어져 있고요. 한대전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온난전선 뒤에 한대전선이 따라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온난전선은 항상 이런 개형을 띠고 있고요. 한대전선은 항상 이런 개형을 띠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를 쉽게 풀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기억하게 된다면요,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온난전선 주변에는 지상 기온 분포가 가이다 맞죠? 이게 온이에요. 온. 그리고 A지에서 상공에선 전선면이 나타난다. 이게 특징상 어 온난전선은 이렇게 앞쪽에 넓은 지역에 전선면이 있고요. 그리고 한대전선은 이렇게 좀 경사 급한 이런 게 있고, 이 뭉게뭉게 구름이 많고요. 여기는 넓은 이렇게 층운형, 여기는 저군형, 층운형 이렇게 있어가지고 이런 특징을 물어보는 문제가 니은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선면이 상공에 A 상공 위에 있겠죠. 그러면 여기 앞쪽에 이렇게 있겠죠. 여기에 그런 구름들이 있을 거고요. 층운들이 있을 거고요. 그래서 니은 맞고요. B는 북풍 계열이 많이 분다. B는 북풍 계열이 부는 게 틀리게 됐습니다. 왜냐면요, 다시 이걸 보면요, 제가 다시 빡 붙이는 게 있나? 그쵸, 이렇게 해서 몽글몽글한 거 다 빼고 이렇게 빼면요, 바람의 방향이 어떻게 되면요, 맨 처음에는 이렇게 불어 들어오다가 이 안쪽에서는 이렇게 불어 들어가 이렇게 불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저기압이 관측자가 만약에 P 지점에 있다고 하면요, 이 관측자의 북쪽을 저기압이 지나갔을 때 얘는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바람이 바뀌잖아요. 근데 얘를 보면 얘도 시계 방향으로 바뀐 걸 알 수 있거든요. 안쪽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북풍 계열이 부는 경우는 없어요. 여기 아래 있을 때는 남풍 계열이 우세하기 때문에 디귿은 틀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번엔 18번 문제인데요. 18번 문제도 그래프 해석만 잘하면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근데 제가 약간 생소해가지고 이렇게 틀렸는데, 이제 주계열 단계 끝나고 태양 질량이 1배짜리와 6배짜리가 이렇게 이동을 했거든요. 근데 HR도를 생각하면요, HR도를 그려보자면 이런 식으로 있고, HR도를 그쪽 가서 그릴까요? 네, 그쪽 가서 넘어가서 그리죠.
H활도가 있으면요. 먼저 H활도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잖아요. 그쵸? 근데 주계열성이 어디 쪽에 있냐면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주계열이 끝나면 적색거성 같은 경우에는 아니 적색은 좀 질량이 큰 6배짜리는 여기 있다 하고, 그리고 태양 질량이랑 질량 같은 건 이쪽에 하면 얘네들은 뭐 이렇게 성장을 해요. 똑같이 적색거성으로 가야 되긴 하거든요. 적색거성, 거성 아니면 적색거성으로 가야 되는데 태양 질량이 이렇게 약간 상대적으로 광도가 이쪽이고 온도가 이쪽이잖아요. 온도가, 근데 문제는 온도는 이쪽으로 높은 게 아니라 이쪽으로 높죠. 이쪽으로. 그쵸? 이거는 무시를 해주시고요. 온도는 이쪽으로 높습니다. 그러면 얘는 광도는 많이 별로 안 바뀌고 얘는 상대적으로 광도가 많이 바뀌죠. 얘는 이쪽 이 광도 값은 다 로그 값이기 때문에 차이가 생각보다 많이 납니다. 그래가지고 이걸 보시면요, 표면 온도가 이렇게 어떻게 설명해야죠? 이거를, 그러니까 변화가 얘는 A 친구는 엄청나게 크잖아요. 반지름의 크기도 엄청 커지고. 근데 보시면요, 여기 작은 1배짜리 얘가 반지름도 엄청 커지고, 그러니까 온도는 그대로 있어요. 온도는 거의 그대로인데 광도가 엄청나게 늘어난 이유가 뭘까요? 바로 그 반지름이 엄청나게 늘어났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광도 공식을 생각해 보면요, 얘는 비례되거든요. 반지름의 제곱 곱하기 온도의 4제곱하고 비례하거든요. 그러니까 A는, 그래서 따라서 A는 따라서 A는 1배짜리 애가 되는 거고 B는 6배짜리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해되셨죠, 다들? 그러면 진화 속도는 A가 1배, A가 1배, B가 6배 이렇게 써놨어요. 그럼 진화 속도는 A가 B보다 빠르다. 아니죠. A가 더 느리죠. 절대 등급의 변화폭은 A가 B보다 크다. 절대 등급의 변화폭은 A가 여기 아래서 쭉 올라가기 때문에 변화폭이 크죠. 그렇죠. 그리고 주계열 단계에서 대류가 일어나는 영역은 평균 온도는 A가 B보다 높다라는데요. 그 6배짜리 주계열 때 대류가 어디서 일어나냐면요, 별 내부의 구조를 봐야 되거든요. 이씨, 왜 안 올라가? 별 내부의 구조는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으면요, 얘가 A고 얘가 B예요. 그러면 여기는 핵이 있고 복사층 그리고 대류층 이렇게 있거든요. 상대적으로 대류가 바깥쪽에 있잖아요. 근데 얘는 그냥 대류 핵이에요. 대류 핵. 온도가 높기 때문에 투명성이 높아요. 그래가지고 대류가 안쪽부터 일어나요. 그리고 얘가 오히려 복사층이 돼버려요. B 같은 경우는. 그래가지고 A가 더 온도가 낮은데 여기서는 A가 온도가 더 높다. A가 B보다 높기 때문에 얘는 틀린 거죠. B가 A보다 높죠. 그래서 정답은 보잉? 어디 있었던 거야? 여튼 정답이 니은이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19번 문제도 제가 꽤 헤맸던 문제인데요. 이 문제도 되게 저는 좀 어렵게 생각해가지고 끝까지 해결하지 못한 문제 중에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먼저 열점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자면, 열점은 가만히 있는 점이고요. 거기서 판의 이동에 의해서 새로운 열섬, 화산섬들이 생성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걸 잘 보시면요, 그림으로 바로 그려드리겠습니다. 이걸 안 지웠네. 먼저 지구가 이렇게 있다면 문제에서 뭐라 쓸 수 있냐면 화산이 A, B, C가 있었어요. 근데 A는 이제 0살이고요. 나이가 없고요. 나이가 거의 그러니까 100만 년인데 단위가, 얘는 40이라고 그 나이 age라 쓸게요. age. 그리고 지금 현재 위도가 A는 10도고요. north, 그리고 20도 노스, 40도 노스, 이렇게 알려줘요. 그러면 지구가 이렇게 있으면요, A, B, C, 그리고 조건으로 같은 경도에 있어요. 경도 일정. 이걸 안 알려주면 못 풀죠. 그래가지고
얘는 C고 얘는 B고 얘는 A거든요. 근데 열점은 계속 여기 유지되는데 CBA가 이렇게 가면서 형성되잖아요. 그러면 C에 제일 먼저서 형성되고 그 다음에 B 형성되고 그 다음에 A 형성된 걸 보면요, 여기 판이 북쪽으로 이동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판이 이쪽 위쪽으로 움직인다. 따라서 기억선지는 맞는 선지가 니은 선지는 맞는 선지가 되겠습니다. 근데 니은은 고지자지 복각을 물어보고 있잖아요. 고지자지 복각을 물어보면요, 뭐 거기서부터 이제 어지러워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기억이 니은보다 작다고 물어보는데요, 까먹으시면 안 돼요. 열점은 가만히 있는 점입니다. 열점, 위치, 일정. 그래가지고요, 고지자기 복각이 그러니까 여기 그 지리상 추정하는 그 지리상 북극이고 지리상 북극은 변하지 않는다는 이 조건을 세 개 다 일정해요. 어쩔 수 없어요. 생성되는 게 그 10도쯤에 있으면 어쩔 수 없이 다 이동을 해요. 어쩔 수 다 일정해요. 기억은 니보다 작을 리도 없고 그냥 같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디귿선지가 저는 되게 헷갈렸습니다. 디귿선지에서 B에서 구한 고지작이 극은 위도 80n에 있다.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것도 똑같이 원을 그려볼게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기서 여기가 만약에 A고 여기가 B고 여기가 C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다 고지자의 복각이 같아요. 여기가 만약에 현재 그 진북 뭐라 하죠 그걸, 그쵸, 지리상 북극이에요. 지리상 북극. 근데 얘네는 모두 다 그 위도가 10도짜리에서 형성된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다 이제 이게 실제 적도라고 하면요, 예, 다 10도 차이로,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복각이 형성되는데, 문제가 뭐냐면 얘네 다 똑같이 10도에서 형성되었기 때문에 복각은 다 같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판이 이동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물어본 질문이 뭐냐면, 이제 고자의 복각은 위도 어디에 찍혀 있느냐, 지금 현재 B에서 구한 그 일정한, 그러니까 B가 생각하고 있는 그 지리상 북극이 어디 있냐 하면요, 지금 10도에 있는 A는 지리상 북극이 90도에 있는 걸 알잖아요. 여기 있는 걸 알잖아요. 그러면 B에 있는 게 여기 10도 더간 80도 노스에 있다고 생각을 하지 않을까라고 해서 이게 맞다고 해야 되는 선지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니은 디귿이었습니다. 제가 좀 더 체계화해가지고 그림을 그렸어야 되는데, 이런 덜 떨어진 그림을 좀 자꾸 그려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자, 이제 아까 19번 문제를 촬영한 이후로 제가 20번 문제를 좀 헤매다가 하루의 시간이 더 걸렸습니다. 학교 선생님께 여쭤보고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하루가 더 가버렸는데요. 낮에는 또 수업을 들어야 돼가지고 캐치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다시 기억선지부터 해설을 들어가자면, 기억선지는 일단 먼저 문제의 그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그거에 대해서 좀 알아야 돼요. 먼저 거리의 제곱분의 밝기는 거리 제곱분의 1에 비례한다라는 거를 알고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F0가 1A형 초신성에서 100메가파섹 떨어져 있을 때 그 밝기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근데 1A형 초신성의 특성상 이제 폭발을 할 때 그 찬드라세크 한계에 의해서 폭발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백색 외성이 1.44배 태양 질량 이상으로 질량을 갖게 된다면 터지게 되는데, 그게 밝기가 절대 등급이 모두 일정하다는 거죠. 그래서 F0를 이제 그러니까 1A형 초신성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볼 수 있다시피 여기 16F는 16분의 1의 거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얘는 4분의 1의 밝기를 갖고 있고요. 4분의 1의 밝기 때문에 25 메가파섹 떨어져 있는 별력을 알 수 있어요. 메가파섹 떨어져 있는 초신성 폭발이라는 걸 알 수 있고, 그리고 4F0는 이제 거리가 이제 4분의 1 이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거리로 환산하면 2분의 1배가 차이입니다. 그래서 50 메가파섹 차이가 날 수 있어요. 그러므로
기억 선지를 보면요. 이제 우리 은하에 관측한 A의 후퇴 속도를 바로 구할 수 있는데요. 후퇴 속도를 구할 때 여기는 V는 HR, 그러니까 이제 허블 상수 곱하기 이제 거리를 하면 되기 때문에 이 허블 상수는 70이라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70에다가 225 곱하면 바로 70, 이제 바로 1750km/s가 나오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우리 은하에서 B 관측한 그 기준 파장과 흡수선 파장을 비교하였는데요. 기준 파장은 그냥 람다로 했을 때 처음 파장, 기본 파장을 람다 제로로 하고 흡수선 파장을 이제 그걸로 했을 때 그냥 람다로 했을 때 람다 빼기 람다 제로, 그러니까 람다분의 람다 빼기 제로 곱하기 c는 이제 후퇴 속도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다 대입해서 계산을 해보면 1750km/s가 나오는데 아까 봤을 때 25메가파섹 떨어지는 애가 1750km/s로 후퇴하고 있기 때문에 니은은 틀렸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디귿은 이제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디귿은 저는 어떻게 구하는지 몰라가지고 오늘 약간 끙끙댔거든요. 그래서 바로 디귿을 구하는 방법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귿을 어떻게 구하냐? 제가 여기서 새로운 그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기서 프로퍼티 좀 바꿔주고 음 그리고 add image 잘 보이시나요? 오익 제가 옮기고 바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이 이거 아닌데? 잠깐만요. 이게 아닌데? 다시 이거네요. 자, 이제 바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보면요. 이제 아까 그렸던 삼각형을 다시 그려볼게요. 우리 시선 방향하고 그거 다 같이 있었던 거. 그러면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우리가 여기 있어요. 우리가 여기 있고요. 여기에 A, 여기에 B가 있는데요. 왜 이렇게 그려졌지? B가 있고요. 다시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떨어진 걸 볼 수 있어요. 이렇게 떨어진 걸 볼 수 있고요. 그러면 저희가 여기가 60도인 걸 알고요. 여기가 60도 특수각인 걸 알고 여기가 직각인 걸 알면요. 여기는 자동으로 이렇게 30도가 채워지잖아요. 삼각형으로 이루기 있기 때문에. 그러면 얘가 계산을 해보면요. 25 루트 3이라는 값이 나와요. 25 루트 3. 근데 얘가 어떻게 되냐면요. 아까 25파섹 떨어져 있던 애가 25 미리파섹 메가파섹 떨어져 있었던 애가 얘는 25메가파섹 떨어져 있었던 애는 16F0, 16F0라는 값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근데 얘는 루트 3 이렇게 더 갖고 있어요. 루트 3. 그러면 얘는 얼마나 떨어졌을까요? 그 생각을 해보면 아까 다시 거리의 광도는 거리의 제곱분의 1 이렇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죠? 거리의 제곱분의 1의 그 비례하기 때문에 얘가 이때 25의 제곱 곱하기 3분의 1의 값을 갖게 돼요. 근데 25의 제곱분의 1이 뭐냐면요.
16F거든요. 그래가지고 얘는 어떻게 되냐? 16F에 3으로 나누면 3분의 16F0라는 값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루트 3분의 4, 아니, 루트 3분의 4F0가 아닌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1번 기억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2022년 수능 지구과학 1 문제풀이를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이번에 문제 확실히 제가 이렇게 평가할 그건 아니지만 등급 컷 같은 걸 봤을 때 많이 어려워졌던 것 같습니다. 저도 풀었을 때 약간 난이도, 약간 벽이 느껴졌거든요. 지우각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는 않습니다. 지우각을 너무 무시하지 말아 주시고요. 다들 화이팅 하십시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